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와 텍스트 나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을 보시면 여기에 텍스트, CSV, 파일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텍스트 파일은 메모장에 작성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웹에서 가져올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테이블, 표, 그리고 범위에서 또 가져올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기가 더 있어요. 여긴 세부적인 거죠. 여기에 텍스트, CSV가 있고요. 폴더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라는 액세스 또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도 가져올 수 있고 기타 원본의 테이블, 웹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쿼리 결합이나 파워 쿼리 편집기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텍스트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텍스트 메모장 파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 클릭하면 미리 보기 볼 수 있죠. 이런 파일이에요. 메모장에 쭉쭉쭉 데이터가 작성돼 있죠. 외부 데이터를 텍스트로 저장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CSV 파일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가져오기. 이 해당 화면은 그 엑셀 버전에 따라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2019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분기호가 탭으로 되어 있구나. 그쵸? 이런 걸 알 수 있고 이런 표로 보여지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로드하고 다음으로 로드가 있어요. 이 차이를 좀 살펴볼게요. 로드는 바로 이 표가 엑셀 시트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결됐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제가 작성했던 파일명이 그대로 시트에 들어가요. 바로 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로드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똑같죠? 여기에서 다음으로 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창이 열려요. 아까 로드를 눌렀을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에 이 표를 넣을지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로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표를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 건데요. 기존 워크시트에 넣을 건데 위치는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같은 테이블이 들어왔지만 시트명이 변경이 안 됐고요. 그쵸? 다음으로 로드는 이렇게 그 새로운 창,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창이 열린다는 거, 그 차이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표가 생겼죠. 그래서 표 디자인, 우리 표 서식에서 봤던 것처럼 표 이름은 똑같이 생성이 되네요. 제가 가져온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명이 그대로 로드했을 때는 그대로 시트에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도 됩니다. 컨트롤 V.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일단 로드를 하면 바로 표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죠. 이렇게 텍스트로 바로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에서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멜론이라는 음악 들을 수 있는 사이트잖아요. 멜론에서 제가 멜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멜론 차트. 여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이 되어 있고요. 저는 월간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은 5월이에요. 그래서 4월께 나오네요. 4월 한 달 동안 이런 곡들이 사랑을 받았네요. 그쵸?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나요? 소위 말해서 긁는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한번 긁어 볼게요. 어느 정도 긁어서 컨트롤 C
붙여 넣어 볼게요. 이 붙여지는 화면도 버전에 따라 다를 거예요. 이런 상태로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의 기본은 셀 하나당 자료가,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병합이 돼 있죠. 병합 다 해제를 해야 되고 이런 이미지 같은 거는 분석할 때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건 다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 웹에서 바로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창이 있죠. 이 주소창에 URL이라고 하는데 주소창 이 URL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데이터, 웹 이런 창이 열려요. 여기에 URL 넣는 곳에 넣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런 창이 열리는데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져올 표는 이거네요. 지금 좀 깔끔하게 가져올 수 있고 외부로 보면 어떤 부분을 표로 구성했는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안 나와요. 그쵸? 이 윗부분도 안 나와요. 이 표와 해당되는 내용만 나옵니다. 다음으로 로드. 이 창이 열리고요. 저는 기존 워크시트에 위치만 A열 1행으로 할게요. 확인. 자, 제가 원하는 표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제 데이터 웹에서 가져올 때 바로 이렇게 URL 넣는 창이 나왔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창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주소창에 URL을 넣어주시고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친절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선택할 테이블 옆에 플러스를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서 얘를 가져올 거다 그런 거예요.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로드된 형태가 좀 다른 거, 버전별로 다른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표로 가져오면 로드한 데이터를 쿼리로 편집할 수가 있어요. 이 속성을 한번 볼까요? 속성, 이 쿼리 이름이 되게 길죠? 이거 수정하실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뭐 파일을 열 때 데이터를 새로 붙인다. 이런 좋은 기능도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이런 쿼리 편집키가 나와요. 수정하고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엑셀 자체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컬럼, 아무것도 없는 컬럼이 있어요. 맨 앞에. 그쵸? 요거는 이제 삭제. 필요 없는 거니까 보시면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표서식 때 배웠죠? 요 범위로 변환으로 해서 쿼리 정의를 제거하고 표만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쿼리로 연결이 안 돼요. 얘는 더 이상 표는 아니에요. 표. 얘를 표로 만들겠다. 그럼 표를 다시 만들면 되니까요. 그쵸? 웹에서 연결되지 않은 표만으로 편집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나눠볼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이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나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두 글자 쓰고 띄고 두 글자. 그쵸? 그리고 숫자. 이게 등락 여부겠죠. 그래서 하락한 거, 올라간 거 그런 숫자일 거예요. 얘네를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런데 보시면 나누면은 두 개의 열로 나눌 테니까 두 개만 필요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만큼의 공백이 있어요. 이 공백까지 삭제를 해줘야겠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화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을 좀 더 이렇게 삽입을 해서
이 나눠지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눈 거지 굳이 안 나누셔도 됩니다. 자, 얘를 나눠보려고 해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유효성 검사 봤을 때 같은 그룹에 있는 거예요.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로 분리됨과 너비가 일정함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비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너비가 일정함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맨 위에 게 일정하지 않죠. 그럼 얘는 포함하지 않을게요. 다시 이 데이터만 선택을 하고요. 머리글 빼고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함 다음 여기에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돼 있어요.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해라.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2번 클릭해라. 구분선을 옮기려면 마우스로 선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문자를 하나의 셀에 담을 거예요. 그럼 얘가 원래 있잖아요. 구분선이. 얘를 쭉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쭉 끌어서 원하는 곳에 갖다 둡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백을 없앨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공백이거든요. 숫자 앞에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열이 하나, 둘, 세 개가 구성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쭉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잘못 클릭했다. 그러면 2번 클릭해서 삭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 열을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보지 마시고 마침으로 할게요. 마침 해당 영역에 데이터가 있다. 기존 데이터를 바꾸겠다 하면 여기서부터 바꾸겠냐는 거죠. 바꿀게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의 열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랑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복사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빈 공백은 삭제하고요. 자, 요거는 삭제해도 되고 여러 가지 수정할 부분들이 생겨요. 먼저 이게 정리는 잘 되어 있지만 뭔가 눈에 띄진 않아요. 그럴 때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셀 강조 규칙에 저는 같음으로 해서 여기에 띄어쓰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순위 진입, 이 숫자는 없지만 순위를 진입했다는 것에 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순위 동일에도 색을 칠해 볼 텐데 다르게 칠해야겠죠? 노랑 텍스트, 노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단계 상승과 단계 하락이 같은 양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상승 26단계인데 하락이 26단계예요. 그러면 26단계라 26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나오죠. 그럼 분석할 때 오류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진 가져오지 않고 숫자만 가져온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if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if 함수의 인수는 이렇죠. 조건과 그것이 참값이면 참값을 반환하고 거짓값이면 거짓을 반환해라. 그런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단계 하락일 때 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계 하락일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아닐 때는 이것을 그대로 반환해달라. 이게 if 함수예요. 그러면 보세요. 단계 하락에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단계 하락에, 단계 상승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분석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좀 생소한 셀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건 표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표를 이 범위로 변환한 후에 시트만 지우면 돼요. 또 이건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셀 서식이 우리가 아는 셀 서식이죠. 그런데 얘를 자동 채우게 하면 이런 식으로 표 서식이 어그러지죠. 표는 이런 서식 건드리지 않게 표에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좀 생소한 셀 주소 때문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표 서식을 한번 없애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또 조건부 서식으로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그쵸? 그러면 이제 그 양수와 음수가 구분이 되니까 얘가 순위 상승이고 얘가 하락인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하거나 아이콘으로 하셔도 되죠? 홈, 조건부 서식, 아이콘. 자, 저는 요거 화살표로.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르죠? 그럴 경우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조건부 서식에 이제 그 규칙 관리로 가보면 해당되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편집. 아이콘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이게 더 이쁜 것 같네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백분율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숫자 0으로 하고 얘를 크게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크거나 같다. 아니면 다 빨간색으로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죠. 0은 그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같은 0값이지만 순위가 동일한 것과 순위 진입한 것은 이렇게 또 차이를 두고 표시할 수가 있죠.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날짜 형태인데요.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너비가 일정하죠. 이렇게 구분선을 넣어서 년, 월, 일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아침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이런 전화번호처럼 특정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로 분리됨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구분기호가 없죠? 기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입력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다르죠. 다음, 이 대상도 지금 A열 13에서 바꿔달라가 아니라 얘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구분기호도 없고 너비가 일정하지도 않습니다.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구분기호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공백입니다. 공백도 이건 지워주시면 되겠죠? 공백도 데이터로 인식하니까요. 구분기호로 하시면 돼요. 다음, 이렇게 나눠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와 텍스트 나누기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밤샘이었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